자, 첫 번째 경기 이제 FC 서울 대 이제 제주. 자,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성용 그리고 류재문 그리고 이상민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링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가 이제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영준 그리고 김건우 그리고 임채민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그리고 조금만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홈 포항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더 값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주 전에 이제 포항 상대로 5대1 대패를 좀 당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포항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리벤지에 좀 성공을 했죠. 자, 아무튼 이런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좀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울산을 꺾긴 했지만 그 후 바로 이제 인천 상대로 홈에서 지며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제주 경기력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리그 기준 그리고 원정 좀 4연패 중으로 리그 내에서 지금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은 그런 현재 좀 제주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서울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그런 좀 제주 상대로 이제 서울이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서울이 이제 경기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금 목자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더 안 좋고, 그리고 서울이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원정에서 제주가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좀 최근 좀 흐름,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서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서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FA 서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초 언더. 자,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대구 대 이제 김천 상무. 자,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재원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철 선수는 결장 의심이 상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울산한테 패배하면서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 리그 1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위인 인천과는 어느새 이제 승점 4점 차까지 이제 벌려진 상황으로 확실히 좀 현재 좀 순위나 좀 승점 모두 좀 좋지 못한 좀 대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지면서 1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강원, 울산, 포항과 계속해서 1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김천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지금 현재 뭐 빌드업이나 경기 운영적인 부분은 대구보다는 이제 김천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장점들을 좀 토대로 약간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좀 좋다 보니까 활동량 또한 더 좀 뛰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약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김천이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김천이 이제 경기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가 더 좋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번 시즌 대구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네,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 김천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확실히 뭐 대구가 좀 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변을 좀 만들 만한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뭐 승이 없는 그런 좀 대구 사이드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배당이 좀 높더라도 상무 사이드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거는 김천 상무 승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사포로 대 사간도스. 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에 반해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현재 지금 두 팀 다 각각 이제 22,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성적도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지금 J리그 내에서 가장 좀 실점이 많은 그것도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일단 뭐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이제 거의 다 좀 템포가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좀 최근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좀 지난 좀 맞대결들처럼 좀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여전히 지금 두 팀 다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고 그리고 좀 측면도 굉장히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사포로가 좀 실점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좀 최근 득점력이 좀 좋고 그러면서도 확실히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사포로의 공격 전개가 더 좋아졌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사포로가 더 좀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사포로가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3승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3달 동안 이제 홈에서 승이 없는 그런 꼴찌인 사포로를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되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도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현재 사포로를 봤을 때 좀 상대가 누구라도 이제 사포로 정배를 보기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사간도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사간도스 프랜슨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다득점 양상 오버 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간도스 프랜슨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맨유 대 풀럼. 자, 이제 EPL 개막전 경기죠.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르크지 그리고 요로 이제 뭐 더리우트 그리고 이제 마즈라이 등을 좀 영입하면서 괜찮은 좀 이적 시장을 보냈고 그리고 완비사카, 모제, 그린우드, 바란 등이 좀 팀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호일룬,
그리고 요로 이번에 잊어고 이제 요로랑 그리고 이제 루크쇼 등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다. 네, 요 정도 말씀을 해드려요. 네. 자,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맨유가 이제 이적 시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좀 잘 메꿨다고 봐요. 아무래도 뭐 더리우트 좀 마즈라이를 이제 좀 영입한 것도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지르크지라는 그래도 확실히 좀 믿을만한 그런 좀 공격수, 그리고 요로 같은 경우에도 잘 영입을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좀 결정이 좀 아쉽긴 하죠. 아침을 깨우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님 3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30개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님.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보강을 잘한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로 그리고 세센용을 영입했지만 중원의 핵이었던 주앙 팔리냐가 미넨으로 떠나면서 중원에서의 전력은 이전보다 좀 약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풀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팔리냐의 부재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이제 뭐 팔리냐가 이제 떠난 그런 좀 공백을 좀 잘 메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맨유 상대로 중원에서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좀 뭐 첫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유가 좀 중원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 요로의 결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 보강을 좀 잘했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약간 수비에서의 좀 안정감도 좀 기대해 볼만 하고, 그리고 좀 전체적인 좀 전력도 확실히 좀 풀럼에 비해 낮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첫 경기가 좀 홈이라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개막전에서 맨유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중원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이제 맨유가 좀 이길 것 같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맨유 사이드 보도할게요. 맨유 승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언어바가 이거 3.5 기준점을 주긴 했는데 3.5라고 해도 이걸 솔직히 언더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풀럼도 확실히 공격이 좀 매섭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좀 수비 보강을 잘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크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이제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3.5라고 해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유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글레아시스 그리고 뭐 모리바, 이제 우나이 누네즈 등 이제 전 포지션에 좀 전력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채우긴 했지만 지난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라르센을 울버햄튼에 이제 임대를 보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타피아까지 떠나면서 어느 정도 전력 손실도 지금 큰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비 로페스 그리고 이제 두아르테와 같은 풀백 자원들을 떠나 보냈지만 그만큼 측면 자원들을 영입 및 이제 임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메꾸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쪽 고렸을 때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과 좀 전력이 좀 비슷하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셀타비고가 지금 라르센, 좀 타피아가 떠나면서 이전보다 좀 전력이 약해진 감이 있긴 해요. 네. 그래도 약간 좀 골고루 좀 포지션별로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잘 메꿨고,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히랄데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경기력이 이제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이제 히랄데스 감독 체제에서의 셀타비고는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셀타비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알라베스도 지금 프리시즌을 잘 보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리그 10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지만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의 알라베스는 믿음이 잘 안 가는 편이고 경기력 또한 원정에서 알라베스가 대체적으로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비록 좀 첫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의 알라베스의 그런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좀 원정에서 이게 만약에 알라베스가 좀 홈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원정에서 알라베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기대치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히라데스 감독이 이제 부임한 후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에서의 강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승.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네, 지금 뭐 현재 뭐 셀타비고가 솔직히 지금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셀타비고 승을 보긴 하지만 고배당으로 햄무도 같이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 대 이제 세비야.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엔네시리가 이제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입권에서는 사울, 이에아나초, 이제 로콩가 등을 좀 영입하며 이제 좀 영입 및 좀 이제 임대를 이제 성공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영입을 했다고 해도 일단 로콩가는 지금 부상이고, 그리고 이제 수소 또한 지금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 또한 이제 결장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이렇게 좀 세비야의 그런 좀 영입권 및 이제 이적권 및 그리고 이제 뭐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수비수였던 사울 코코를 이제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올리버 백버니, 그리고 이제 스칸 맥케나 등을 자유 영입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전력을 잘 보강했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알뜰하게 뭐 전력 보강을 좀 잘한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선수들의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공교롭게도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라스팔마스 감독이었던 이제 피미엔타를 선임했고, 그리고 그 감독 특성상 공격에 좀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밸런스를 좀 더 중요시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세비야 역시 아무래도 좀 더 공수 밸런스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즌 뭐 이제 라스팔마스 시절에서도 이제 뭐 피미엔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를 좀 중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비야 감독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세비야에서도 역시 가가하우서스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가우스스님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조합이랑 이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대한 기간비 사항까지도 같이 추가로 이제 전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가우스스님, 아이고 나이롱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한 달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라스팔마스나 이제 세비야나 이런 두 팀 다 좀 공격에서의 그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도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좀 저도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네시리가 떠났다 보니까 지금 확실한 그런 골게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속 또한 지금 결장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전력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의 성향까지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이전보다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좀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자체가 뭐 워낙 좀 공격이 뭐 좋지 못한 좀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당장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솔직히 원정 세비야가 더더욱 지금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지금 홈에서 크게 밀릴만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라스팔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프랜스 보는 경기, 고해당 무승부에 어느 반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프랜스 고배당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앙 네베스 그리고 이제 윌리안 파초를 영입하며 후반과 중원을 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음바페가 결국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원했던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카 헤르난데스 그리고 이제 멘데스 그리고 이제 킴페베가 좀 결정을 하면서 후방에서의 좀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파리가 솔직히 여기서 뭐 영입을 좀 끝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더 이제 뭐 영입하는 선수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큰 영입권은 없고, 그리고 안드레 아예우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존 결장자들 봤을 때 쌍간테 이제 타르갈린 등이 좀 결장 중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잔류를 확정 지었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갈수록 좀 퍼지면서 뒷심이 떨어져 이제 후반기에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도 뭐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뒷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좀 르아브르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파리가 이제 원정이라 해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비록 지금 음바페가 없긴 하지만 여전히 선수진은 출중하고, 그리고 기동성 좋은 선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을 통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파리가 이제 좀 음바페의 좀 부재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워낙 좀 출중한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뭐 크게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면서 좀 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시즌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의 좀 경기력이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가서는 어떨지 다소 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르아브르와의 그런 체급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은 리그 첫 경기는 그래도 파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승. 자, 그리고 이 언어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뭐 이제 2.5 기준은 뭐 언더가 충분히 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2배당이 넘는 그래도 언더사이드 접근하는 게 좀 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뭐 몇 개만 더 살펴보면, 일단 챔피언십 경기죠. 코반트리 대 이제 옥스포드. 이것도 뭐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흡 이점이 좀 큰 그런 코반트리 사이드를 보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LADBC 경기 시타르트 대 이제 알베르치티. 자, 물론 이제 시타르트가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그 홈 거에드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여전히 지금 시타르트의 그 좀 뭐 경기력을 이런 약간 좀 지속적인 그런 좀 경기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기는 다소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뭐 시타르트의 그런 좀 정배 사이드 뭐 1.56대 그런 승배당을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네, 고배당 잡이로 이제 햄무나 무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뭐 무승부가 떠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네,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J리그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